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로 상처 입은 마음에 독소를 빼자. 마디마디. 마인드 디톡스의 엘레강스집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바람난 아들 두둔하는 시댁 식구 복수하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마인드 디톡스의 방송 주제로 다뤄주십사 하는 아내분의 요청 글이 있었는데요. 바람난 남편을 두둔하는 시댁에 복수하기.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 또한 시댁 부모님을 친정 부모님보다 더 섬기고 더 살뜰하게 지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본인 아들 걱정과 본인 동생 편을 드는 누나의 반응이었습니다. 똘똘 뭉쳐서 아들 챙기기에 바빴고 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외도한 남편을 두둔하고 남편 편만 드는 시댁에 복수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캔디님 말씀 듣기 전에요. 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인지상정 같아요. 네. 살인자 아들을 둔 엄마도 네네. 아들 편을 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네. 당연한 거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네네. 저는 이제 솔직히 좀 네. 이게 시댁 식구한테 기대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네. 안 거는 결혼 네. 초기에 부부싸움을 이제 했는데 네. 그때 저희 남편이 가출을 했어요. 맨날 가출해요? 네, 맨날 가출. 싸우면 가출해. 네.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을 하고 가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출하고 하니까 제가 네. 좀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고 네.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네. 어머니가 네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하면서 네. 그리고 저를 친정으로 보내고 네. 남편을 집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너무 여우 아니에요? 네네, 여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네. 저도 집에 와야 되니까 네. 그 싸움이 사과도 못 받고 네. 유야무야 됐고요. 네. 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기억나는 일은 네. 밤 12시가 다 된 시간에 네. 자려고 누워있는데 네.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그때 네. 이제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전화 통화 소리가. 웬 묘령의 여자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나 집인데 이러니까 그때부터 바람 pis다. 받아들이소 인정하시소. 평생이 바람이었구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나가고 그랬는데 제가 당연히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추석 명절이었나? 네. 그래서 시댁에 갈 일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네. 너무 기분이 나빴다. 이런 네. 일이 있었다. 같은 여자로서 충분히 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해가 어딨어요? 네, 네. 어머니가 얘기하시기를 네. 걔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그럴 애가 아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저분했잖아. 엄청 지저분했잖아. 네,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이게 엄마와 딸의 관계가 아니고 네.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고 네. 그냥 자기 아들을 뺏어가서 네. 약 올리는 그런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보세요. 처음에 남편 가출했을 때 아내분은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네. 남편을 들였다고 네, 했잖아요. 네. 사실 집 지키고 있는 게 최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모양새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쵸. 지금 저희들도 그 외도를 한 아내분이 있는 경우에 네. 남편들이 그냥 더러워서 그렇게 있기 싫어서 나오잖아요. 네. 딱 그 꼴인 거예요. 나가면 뭐 죄인이 집구석에 앉아서 그저 빵빵 치는 거고 나가는 순간 뭔가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부부싸움 하죠. 어느 영역에 있어야 머물러야 됩니까? 집에. 집 중에서도 공간이 있잖아요. 방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안방. 아닙니다. 거실? 네. 거실에 있으면 TV도 보고 보기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네. 것도 먹고 오줌도 네. 누고. 네. 그래서 무조건 부부싸움 하면은 거실을 점령하시라. 점령해야 되는군요. 예. 근데 항상 저희 남편은 싸우면 나갔어요. 아니 어디서 배워 참고 못된 버릇이에요. 뭐 왜 나갔는데 그러면 찐님 막 "헉, 자기야 빨리 들어와 막 네. 이랬죠. 그랬죠. 지금 한 번 더 그 분이 가출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들어해. 내가 보니까 뭐 새로운 여자를 변신한다는데 옛날 패턴으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네, 어쩌다 네. 여기까지 왔지? 네. 그러면 네, 복수하는 방법 두 가지. 네. 진정한 복수입니다. 네. 첫째는 남편과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완벽하게 남편을 아내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말을 쉬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네. 남편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시댁도 며느리한테 똑같이 대하거든요. 네. 전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남편이 저를 좀 많이 위했으니까 시댁에서 저를 완전하게
위해 줬었어요. 어. 가면은 막 제가 큰 소리 빵빵 치고 냉장고 빵빵 열면서 이거 저 가져갈래요? 뭐 이러고 시댁에도 자주 갔지만 우리 어머니- 딸같이 하셨네요. 네. 그래서 비밀번호 알았잖아요. 연락 안 오가요, 제가. 제가 시어머니였어요. 그러면 시아버지 막 난냉고 입고 있다가 벌쩍벌쩍 놀라고. 그래서 좀 일주일에 3번은 글짓을 해보세요. 나중엔 안 왔으면 하는 생각이더라고요. 그 좋은 방법이네요. 네, 반대로 하면 되고 저희 집에 오라고 그랬거든요. 아유, 아니다, 얘, 안 간다, 얘. 이러더라고. 뻑하면 새벽에도 전화를 해요. 그럼 시어머니, 시아버지 둘 다 기절하는 거예요. 새벽 6시 어머니. 이러면, 아유, 누가 무슨 일 했냐? 김밥 쌌으니까 드세요. 이렇게 뭔지 알겠죠? 그래서 아침마다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저 때문에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단이 났나 봐요. 그런데 만약에 저도 외도 이후에 되니까 뭐 내가 너를 언제 봤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 물론 우리 어머니하고는 전화로 불고 했지만 아들이 부모 말을 귀퉁으로도 듣지 않고 만약에 아내한테 푹 빠져가지고 아내 편만 들잖아요. 네. 시어머니는 그냥 질투에 배신감이 막 치를 떨게 될 거예요. 네. 바르르 떨게 된다고요. 진짜 솔직히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드렸을 때 꼭 진짜 상간녀 드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둘째. 것 네네. 네.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해도 내 아들 편이었는데 언제는 마누라 욕을 그렇게 해대던 새끼가 아내 치마폭에 폭 쌓여가지고 해볼래 해서 와이프 좋다고 어쩔 줄 몰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네. 그게 진정한 복수가 아닐까요? 네. 정말 이 정도까지 여유가 돼야 됩니다. 앞편 25편에서 얘기했죠. 이렇게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아내 좋아하게 만들려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리액션 엄청 강하게 해주고 네. 예 그런 방법으로 남자를 그냥 살살 녹여가지고 네. 진짜 이렇게 하면 진짜 복수일 것 같아요. 얼마나 시어머니가 속이 뒤집어질까요? 네. 캔디님 아들 네. 있으시죠? 네. 저도 아들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이게 시어머니가 됐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충분히 쿨한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저는 사실 아들과 며느리가 사이가 좋으면 기뻐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네. 그리고 저는 그 전부터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말했어요. 너 결혼하면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며느리랑 오면 난 총 쏴버리겠다. 너무 귀찮아서. 진짜라서. 시어머니는 막 오라 그러는데 나는 오지 마라. 오는 순간 그 며느리 가면 안 된다. 막 아들 집에 3번 가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그런데 동네 아줌마들 저한테 이랬죠. 언니가 그거 잘도 그러겠다. 지팡이 짚고 가가지고 매일 문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할 거면서.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좀 시어머니의 그런 네. 시집살을 좀 그래도 정신적인 시집살을 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쿨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안 쿨할 것 같아, 찐님은. 아니야, 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간 적이 네. 있는데 거기 이렇게 훈련소에 들어가면 네. 막 편지를 올리는 게 있어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여자가 보낸 것처럼 보이는 편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나 모르게 여자친구가 있었나? 네네. 그 생각을 하니까 배신감? 갑자기 약간 근데 나중에 아니었어요. 네. 친구들이 장난치려고 네. 여자친구처럼 한 거였는데 네. 내가 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입장이 바뀌면 네. 아닌가 보다. 실제가 되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네. 시어머니 있죠. 네. 나이가 들면요, 전 저절로 어른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20살 시어머니, 20살 며느리, 그냥 그 정신 연령대에서 같이 그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른이 아니잖아요. 네. 옛날 마음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 궁합이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잘 맞으면 이게 잘 되는데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부부관계처럼 안 맞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됐어요. 네. 저는. 전 잘 맞았어요. 잘 왜냐면 맞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되게 착했다. 그래가지고 캔디도 또 잘 하셨잖아요. 촌에서 올라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이때 네. 아내는 시댁에서는 여우처럼 웃으면서 빅녀스 fuck you 하고 날리는 거죠. 네. 네 어머니 네 하면서 엄청 어머니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하는 며느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네. 진심은 1도 없이. 네. 그런데 진심 1도 없으면 귀신같이 같은 여자인 어머니 눈치를 채겠죠? 특히 남편 앞에서 더욱더 잘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며느리 없을 때 시어머니가 제 차는 집 좀 봐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 아니 엄마는 며느리가 저렇게 잘하는데 며느리를 욕을 하는 거예요? 라고 반응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는 더 어색하고 나빠질 게 뻔하거든요. 거의 뭐 신혼 때나 가능한 일 아니에요? 네? 아유 지금도 가능하죠. 네. 찐님도 시댁에 한번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네. 찐님 의견은 없어요? 이 방법에서? 완전히 내 남편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고 완전 여우가 되는 거죠. 네.
그럼 무슨 소리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예 네. 이 외도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네. 시댁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거를 네. 알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조차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안 알렸어요. 도움이 안 될 거다. 아예 일도? 네, 그 부부의 세계 그 드라마 보세요. 네. 거기서도 결국에 네. 그 김희애 얼마나 능력 있는 네. 의사고, 살림도 똑 부러지게 하고, 네. 남편 다 먹여 살리는 여잔데도 네. 남편 기살려주고, 네. 결국 남편 바람난 걸 자기 아들을 혼내야 되는데, 결국에 너가 그렇게 우리 아들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그러잖아요. 아 진짜 그거 맞아요. 솔직히 막 뭐 하소연하고 그런 거요. 네. 시댁이 잘하는 아니다. 그 외도 이후에 그런 건 괜찮은데 진짜 뭐 시어머니한테 말해가지고 아니 네 이놈 새끼 네 다리 몽둥이 분질러 볼래 네 왜 바람 폈냐 야너 너무 힘들지 그거 초반에는 그렇게 해요. 초반에는 네. 시간 지나잖아요. 네. 아우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단다고 자기 팔자 자기가 걱정해요. 아, 시어머니도.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뭐 서운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서운해한다? 이거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거든. 며느리가 시댁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으니까 마음 아프고 상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두 번째 네. 방법을 택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예 존재 자체를 그냥 네. 무시했던 거죠. 도움이 안 된다. 예. 네. 아, 똑똑하시네요. 네. 두 번째는 시댁의 존재를 아내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지우는 겁니다. 난 시댁이 없다. 네. 상처 입은 나에게 더 상처를 준 시댁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과 화는 아내분이 시댁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운하고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네. 기대가 없으면요. 실망도 화도 전혀 나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남편과의 사이는 계속 노력하면서 잘 지내시더라도 남편에게 시댁 욕을 하거나 시댁에 대한 언급은 절대 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냥 시댁 행사나 시댁에 가지 마세요. 그냥 봐가지고 서로 심리적으로 안 좋고 싸우고 그럴 바에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고 남편 속이 타겠죠. 요즘 새끼들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다가 왜 결혼만 하면 효자가 되는 거예요? 왜 맞아요. 그래요? 이해가 안 가네? 자기네들이 못했던 거를 이제 네. 와이프가 들어오면서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네.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남편도 보니까 네. 19살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네. 지방, 시댁이 지방이니까 혼자 독립생활 했거든요. 네. 그리고 갑자기 결혼하니까 갑자기 효자가 됐어. 저하고 막 시댁에 일주일에 2번 전화를 하라고 그러고. 오, 진짜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하기 힘든 거를 시키는 거죠, 솔직히. 네. 그러면은 친정에는 몇 번이나 전화했어요? 우리 남편분이. 안 하죠. 그래요? 친정에 주로 가서 있었죠. 아, 친정이 주로 자주 갔었어요? 네, 자주 갔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네. 그 자매들이 많아가지고 네. 되게 시댁, 제 친정에 많이 모였어요. 그때. 근데 이게 보니까 서울 여자하고 지방 여자하고 차이가 좀 있다. 네. 저는 결혼하면은 시댁하고 변선 저 멀리 두고 잘 안 가고 1년 그래도 1년에 두세 번은 갔다 세네 번은 갔던 것 같아요. 명절이랑 가고 그리고 그냥 우리 이제 내 집은 시댁이다. 그런 마인드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안 좋아할 수가 진짜 없었어요. 좋은 며느리였네요. 우리 어머니가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아유 처음에는 너무 멀어가지고 명절 때도 막 그럴까봐 속이 상했는데 아예 안 가. 아니 이렇게 그냥 진짜 먼 것도 더 좋더라 이러면서 제가 안 갔고 항상 명절 지나고 나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요구가 많아지면서 십몇 년간을 저희 형님은 그날 바로 당일날 와요 시댁에서. 네네. 그럼 내가 그 집에서 계속 뒤치다거리고 그날 저녁 먹어야 되고 그 다음날도 시댁 갔었단 말이에요. 진짜 잘하셨네요. 네. 와. 그렇게 잘했지만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요. 아 진짜 억울하다. 아, 저는 좀 처음부터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좀 깍쟁이 그리고 서울 서울에도 여자. 깍쟁이잖아. 그리고 네. 되게 어려웠어요. 시부모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캔디같이 일주일에 3번 가고 네.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어려우니까 오시는 것도 힘들고 네. 제가 가도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멀리 하게 되고. 그럼 나는 네. 자존감이 나지 않나? 시댁이 막 잘 보이려고. 아니요. 사실. 자전거하고 상관없이 성격이 그렇게 누구를 대할 때 편하게 대하시는 거죠. 제가 저희 남편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네. 시댁에도 잘하고 싶었고 저희 남편도 일주일에 한 번씩 친정에 전화를 했었어요. 오. 네. 서로 이상적인 부부예요. 엄청 이성적인 이게 어우 바람 나가지고 진짜 아니 이런 사이 없다. 우리 엄마 친정 가잖아요. 전 친구 만나러 기어 나가요. 네. 그럼 남편이랑 우리 엄마랑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밤새도록 다시 재결합? It's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남편하고는 계속 노력하시고 시댁에 대한 네. 욕하지 마시고 시댁 행사 그냥 가지 마세요. 네. 그리고 속은 타겠지만 여보 지금 우리 저기 아버지 생일인데 가자. 그렇게 했어요? 그럼 네. 우리 아내들 어떻게 말해요? 우리 아내들? 아우 왜 가자고 그래 막 당신 혼자 갔다 와. 아유 그냥 인생이 징징거리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자 그럼 우리가 이러잖아요.
거기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내가 받는 상처를 어떻게 할 건데? 내가 거기 가면 오늘 또 나한테 이렇게 할 건데? 난 절대 안 가!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곰탱이 같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설거지나 그렇게 하고 반응을 하지 마세요. 반응을 안 하는데 어떻게 다그쳐요? 네네. 네, 절대 다른 말 꺼내고 웅수하지 네. 않으면 싸움도 되지 네. 않거든요? 네네. 시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시면 시댁에서는요 속이 또 타들어갑니다. 이게 복수입니다. 네. 어디 뭐 집안 행사 가는 이 집 며느리 왜 안 왔어? 그러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또 다음 행사 갔는데 이 집 며느리 왜 왔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러면 그 집 며느리 요양원에 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복수입니다. 네. 시어머니한테 하소연하고 나 좀 봐주세요. 어머니 이럴 수가 있나요? 어머니도 여자잖아요. 어머니는 아버님 바람 폈었으면 어머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사실은 아버님도 젊었을 때 바로 폈다. 그래서 본인이 견뎠기 때문에 네. 며느리한테 그럴 수도 너도 있는데 견뎌라. 그렇죠. 네. 그런 반응이 왔을 거. 대부분이 다 바람 폈어요. 네. 근데 아내의 마음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하소연한 말을 토시안 안 바꾸고 그대로 옮겨서 니네 마누라 나한테 와서 지랄하더라 하면서 남편에 딱 전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네. 이 글 올려주신 분 제 닉네임도 알고 있고 여러모로 지금 또 새로운 일도 구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복수 진정한 복수는 그냥 무시. 개무씨 네. 그리고 남편이랑 엄청 잘 지내는 거 네. 그리고 여우가 되자고요. 우리 맨날 뭐 보면 다 곰들밖에 없잖아요. 그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회차는 그 아내분을 위한 방송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 말 너무 네. 기딱지 않죠? 근데 진짜 거꾸로 하면은 부러져요. 네네. 덜렁거리거든요. 인지상정. 예,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를 극복하는 법과 단계별 마음 치유와 성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